안녕하세요. 연스타입니다. 기출분석,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궁금하시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스타입니다. 오늘은 역사과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역사과 기출문제 분석 영상입니다. 기출문제 분석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고 누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다들 기출이 중요하다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막막했었는데 기출문제 분석 스터디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정확하게 그 방향이 맞아 떨어졌는지 전원 합격했고요. 이 방법 그대로 문제풀이 스터디에서도 적용했던 스터디원들 모두 전원 합격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하는 이유는 이 방법이 그래도 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보았을 때는 굉장히 잘 맞는 방법이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주기 위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출문제 분석표를 만드는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 작업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기출문제 분석표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기출문제 분석표를 만드는 작업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 북소년에 들어가신 이 북소년 선생님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자료가 있어요. 북소년에 들어가시면 이 표를 기출문제 분석방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출문제 분석표를 따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표를 살짝 변형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출제 연도와 문항을 옆에다가 빼두시고 가운데에 주제 그리고 그 가운데 출처를 표시할 수 있게끔 비워뒀어요. 그렇게 하시고 기출문제 분석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공부를 할 때 오늘은 2019년 기출문제 분석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냥 기출문제 놓고요. 그 다음 기출문제 분석표를 이렇게 옆에 둡니다. 그래서 문제를 쭉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역사, 교육, 내용, 조직 방법이에요. 그러면 역교론에 가셔가지고 역사, 내용, 조직의 방법 그쪽에 보시면 주제중심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써놓는 겁니다. 2019년 1번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에 나오는 역연대기 방법 이 역연대기 방법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다가 2019년 1번의 기억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를 봤어요. 이 발해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2번에 대한 내용은 한국사 기출문제 분석표에 가셔서 발해 부분에 표시를 해 두시는 겁니다. 그렇게 쭉 문제를 보시면서 첫 번째는 연도별로 그냥 작업을 해 두시는 거예요. 몇 번 문제에 무슨 내용이 나왔고 어떠한 내용과 주제가 기출이 되었는지를 기출문제 분석표에다가 기록을 해 두시는 겁니다. 이때는 출처를 사실은 적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고 그냥 기출문제 분석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셨으면 주제만 골라내시는 겁니다. 어떤 주제가 어느 파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출문제 분석표에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시기별로 이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놓다 보면 몇 년도에 어느 파트에서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객관식 기출문제도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기 지문까지 몇 번 문제에 무슨 내용이 어떤 주제가 출제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 표시를 옆에다가 출처에 해두시는 거예요. 매번 개론서를 읽어 나가실 때 그 개론서를 보다가 이 기출문제 분석표에 나와 있는 사료학습 내용이 갈색 책에 나왔어. 이 사료학습의 내용이 녹색 책에 나왔어 라고 하는 부분들을 페이지를 적어 두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녹색 책에 몇 쪽부터 몇 쪽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두시고 역할극의 내용이 있다. 그럼 녹색 책에 몇 쪽부터 몇 쪽까지의 내용이 역할극이 나왔다. 역할극을 여러분들이 녹색 책을 읽어 가시는 중에 그 내용이 나오면 기억하셨다가 체크를 해 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늘 기출문제 분석집은 옆에다가 두시고 몇 년도에 몇 번 문제가 기출되었는지를 연도별로 쭉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책을 개론서를 읽어가는 와중에서
몇 쪽에 무슨 책에 몇 쪽에 그 내용이 나왔다는 것을 기록을 해두십니다. 그러면 이 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무슨 책에서 어떤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면 한국사의 경우에도 어떤 파트는 길잡이가 되게 강한 파트가 있고 어떤 파트는 뿌셈이 되게 강한 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책별로 보시면서 주제별로 책별로 보시면서 아, 이 내용은 뿌셈밖에 없구나, 이 내용은 갈색책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책들이 하나하나씩 머릿속에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표 작업을 해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되면 굉장히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스터디를 이용한 기출문제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분석을 할 때 스터디를 이용을 했어요. 저는 학원 강의도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 분석 강의도 사실은 다 들었는데 제일 효과적인 것은 스터디를 이용한 기출문제 분석 방법이었습니다. 학원에서는 기출문제 분석을 해준다기보다는 그냥 답을 불러주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냥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다 들은 거였습니다. 이 스터디를 활용한 기출문제 방법은 최근에 있는 3개년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있는 기출문제까지 모두 다 분석을 했고요. 그 큰 틀은 어떤 거였냐면 예상 답안, 그리고 답안에 대한 근거, 그리고 문제에 대한 분석, 뭐 흐름이라든지 몇 년도에 이게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어떤 주제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용 정리는 길게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정도를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해의 문제 중에 한 7개에서 8개씩 한국사, 동양사, 역교론, 서양사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파트를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에 한국사를 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서양사를 하게 돼서 전 영역을 골고루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예상 답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북소영 카페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각 학원가에서 분석했던 예상 답안 모음집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그냥 예상 답안을 쓰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 예상 답안의 답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 예상 답안이 어느 책에서 나왔고 어떤 내용의 흐름으로 나왔고 앞으로 어떤 내용이 출제된 건지를 보는 그 흐름이 기출문제 분석이기 때문에 이 기출문제의 답을 내가 쓸 수 있다 없다로 여러분들이 좌절감을 느끼시거나 슬퍼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답의 내용을 보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내용들은 캡처를 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보이시나요? 네. 이 기출문제 스터디를 할 때는 주의하실 점들이 스터디에서 만나가지고 기출문제를 풀지는 않아요. 기출문제를 어떻게 본인의 시각으로 분석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올 것 같은 예상문제를 함께 모여서 풀었습니다. 기출문제를 예를 들면 사료학습이 2005년도에 사료학습이 나왔어요. 그럼 예상 답안을 가나다 학생에 대한 그 예상 답안을 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가나다에 대한 답들은 인터넷을 보시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답안에 대한 근거를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답안에 대한 근거는 이 기출문제표 작업을 하는 노가다 작업을 했잖아요. 사료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으면 이 사료 분석이 어떤 책 몇 페이지에 나왔는지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터디를 할 때 이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노가다 작업을 하고 나면 이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든든하거든요. 사료학습이 몇 쪽에서 나왔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역사과 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메인 흐름이 있는 그런 정리된 정리본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몇 년도에 출제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해당 개론서에 그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써두시면 나중에 기출문제 내용을 책을 계속 읽으시다 보면 이 내용은 어디 썼는데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는 문제풀이를 할 때 내가 사료학습 부분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몇 쪽에 있었지라고 하는 걸 이 기출문제 분석표를 보시면서 몇 쪽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뽑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발췌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 분석표 작업이 굉장히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굉장한 작업이라는 거 유념하시면서 분석을 하시고요. 이 분석을 한 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에 나올 예상 문제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상 문제로 스터디에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 책을 계속 읽어 나가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짜놓은 스케줄상 계속 읽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읽어 나가지는 스케줄 속에서 기출문제 분석을 함께 하시는 거고요. 이 기출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기출에서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개론서를 읽어나가고 더 살을 더해 가시면서 합격으로 가실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5월부터 7월까지 기출 문제 분석을 하시고 개론서를 읽어가시면 정말 시간이 훌쩍 갑니다. 7월, 8월부터는 날씨가 더워지고 본격적인 하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를 맞이하셔서 제대로 된 문제풀이와 모의고사에서 이제 실력을 발휘하시려면 지금 5월부터 7월까지 마음이 잘 잡히지 않는 이 시점에 기출을 부여잡으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출문제 분석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사랑입니다. 안녕!